1인 가구 상권에서 배달 장사하기, 떡볶이 대 마라탕. 오늘은 1인 가구 상권에서 장사하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주 전에 테이의 브레이크 타임 방송에 출연해서 간단히 1인 가구 상권에 대해 얘기 드리고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까지 좀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전체 5,15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가구 수는 2,2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2.3명 정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15년부터 작년 말까지 8년간 1인 가구 수를 조사해 봤더니 2015년 520만이던 1인 가구 수가 2022년에는 750만이 되어 있습니다. 230만, 44%나 늘어난 거죠. 전체 가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15년도에는 27.2%였는데 22년에는 34.5%로 늘어납니다. 이제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거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사하다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결혼하는 평균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죠. 22년 기준으로 초혼 연령대는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30대가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계속 뒤로 가고 있습니다. 또 비혼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혼율도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 해외 유학을 보내고 혼자 사는 아빠, 엄마들까지 늘고 있어서 여러 경로로 자발적인 1인 가구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배필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직장과 대학 근처로 상경하는 젊은 층도 많고 다인 가구를 구성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싸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문화도 퍼져 있고 여러 요인과 지표들이 모두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34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9만 5천 원 정도 지출하고요. 100 벌어서 47 정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노령 인구와 젊은 층이 많아서 그런지 월 평균 소득은 224만 3천 원 정도로 평균보다는 절반 수준도 안 되지만 지출은 그 중에 140만 9천 원, 63%를 쓰거든요. 수입에 비해 훨씬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지출을 어디에 하는지 살펴보니 외식에 16.6%를 씁니다. 전체 가구 평균보다 외식비 지출 비중이 3.1%포인트 높은 거죠. 이걸 계산해 보니 전체 가구는 월 33만 8천 원. 아까 가구당 평균 가구 원수가 2.3명 정도라고 했으니 1인당 14만 7천 원 외식비를 쓰는데 1인 가구는 23만 4천 원을 쓴다는 겁니다. 거의 60% 정도 외식 소비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13만 4천 원, 57%가 배달 소비입니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니 이 고객층을 공략해야 하는데 사실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자료는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보면 1인 가구 수를 발표해주고 있는데요. 서울 25개 지역구 중에서 1인 가구가 10만이 넘는 투톱은 관악구와 강서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체 가구가 많으니 그 중에 1인 가구가 많은 것일 수도 있어서 1인 가구 비율도 같이 보는 게 좋은데 그렇게 봐도 관악구는 55.9%로 압도적이고 영등포, 동작, 마포, 광진 같은 지역이 40%가 넘으면서 1인 가구 수도 많습니다. 이걸 다시 행정동 단위까지 내려가 보면 서울 426개 행정동 중에 1인 가구가 8,000 가구 이상인 지역이 17개 추출되는데요. 아까 관악, 강서가 투톱이라고 했는데 관악구에서 6개 행정동이나 들어가 있고요. 강서도 2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수만큼 1인 가구의 성분도 중요합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단독 주택이 밀집해 있고 딱히 직장이나 대학 근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슷한 목적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원룸촌, 예전 신림동 고시촌이나 노량진 재수학원 근처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학 근처에 자취하는 대학가형, 그리고 세 번째가 직장가 근처에 혼자 사는 직장가형,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 유형과 고객 성분에 따라 선호하는 음식 메뉴도 다르고 소비하는 시간대, 금액, 좋아하는 맛, 부가 서비스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고객 성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1인 가구 많으니까 도시락 장사 해봐야겠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1인 가구 중에서도 도시락을 좋아하는 동네가 있고 아닌 동네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저렴한 도시락을 선호하는 재수생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런 장사를 해봐야겠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고객 성분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정 지역을 하나 찍어서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봤는데요. 1인 가구가 많은 서대문구 신촌동입니다. 신촌동은 최근 시점 기준으로 거주 인구가 2403명이고요. 매년 0.9%씩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성의 비율도 계속 증가해서 이제 56.7% 여성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인 가구가 74%에 이를 정도로 많고요. 특히 20대 초반 여성과 20대 후반 여성, 20대 후반 남성 순으로 나타납니다. 20대와 여성 비율이 아주 높은 동네죠. 자, 다음에 보시는 지도는 통신사 LG U+와 함께 만들고 있는 가구 지도인데요. 공공 서비스보다 한 단계 지역을 더 쪼개서 세부 지역 단위로 인구와 가구, 소득, 소비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홈비즈 플러스라는 지도 서비스입니다. 하나의 상세 지역을 설정하면 그 지역 내에 가장 많은 인구가 어떤 층이고 몇 명인지, 또 남녀 성비도 보여주고요. 가구 유형 중에 1인 가구가 많은지, 2세대, 3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많은지 표시해줍니다. 재밌는 것은 1인 가구가 많고 20대 여성층이 많다는 건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되는데, 제가 빨갛게 네모로 표시한 유형이 어떤 가구인지 한번 보시죠. 중년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세대의 상주 인구도 1인 가구만큼은 아니지만 꽤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연령대로 생각해보면 아마 20대 자녀와 50대 부모 세대로 구성된 가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혹시 20대 연령층을 겨냥하고 장사를 하는데 뭔가 더 성장할 만한 동력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타겟팅할 수 있는 연령층이 어딜까요? 바로 정답은 50대라는 겁니다. 흔히 MZ세대라고 하면서 20대와 30대를 모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입맛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걸 먹으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20대 위주의 상권에서는 50대 위주로 타겟팅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에 소비 지출액까지 함께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20대 위주인 상권은 의외로 50대를 타깃으로 하면 좋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1인 가구의 성장세와 신촌동이라는 예시 지역을 통해 어떤 고객이 어디에 많은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가봅니다. 신촌 20대 여성 고객층을 목표로 하기 전에 먼저 연령대별 특징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20대 여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구분되니까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는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성연령대별로 어떤 배달 업종에 소비가 많은지 배달의 생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는 고객층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고객층을 대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성의 배달 일생을 한번 살펴보죠. 남성은 일단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은 피자, 햄버거, 치킨입니다. 혹시 어머니들이 배달을 시키는데 아들은 뭘 좋아할지, 남편은 뭘 좋아할지, 아버님은 뭘 좋아할지 모르겠으면 피자나 햄버거를 시켜주면 남자들은 그냥 만족입니다.
다른 음식들은 연령대별로 좀 더 선호가 높은 시기에 표시를 해두었는데 일반 한식, 백반 종류는 50대에, 삼겹살 같은 고기 요리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중국 음식과 분식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늘어납니다. 아마 자녀와 입맛이 비슷해지는 시기겠죠. 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커피도 좀 시키다가 30대 후반부터는 확 줄어들지만 60대가 넘어서면 다시 커피를 찾기도 합니다. 일식은 역시 50대 이상부터 선호도가 높아지고요. 이어서 양식류는 20대에 선호가 있다가 다시 50대 후반부터 선호도가 올라가고요. 횟집 같은 한식 수산물 업종은 40대부터 50대가 피크입니다. 기타 면 요리, 제과, 기타 외국식, 떡 같은 음식도 50대 이상부터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의 배달 생애 주기를 알아봅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피자, 햄버거, 치킨 다 좋아합니다. 전체 음식 중에 배달로 가장 많이 찾는 건 역시 패스트푸드죠. 그런데 20대 남성이 전체 배달 음식 중에 40%가 패스트푸드였던 것에 비하면 26% 수준으로 훨씬 낮습니다. 그러다 40대부터 30%까지 상승하는데 사실 애들이 좋아하니까 엄마 카드로 시켜주는 비율일 가능성이 높죠. 남자들은 패스트푸드와 일반 한식 다음에 고기, 중식, 분식 순이었는데 여성은 분식이 3위로 올라섭니다. 특히 20대 여성층 비율이 높죠. 또 20대 초반에는 중식 비율이 높은데 아마 마라탕 영향이 클 겁니다. 커피도 30대 초반까지 비율이 높고요. 남자 둘이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2그릇 시켜서 각자 먹는 데 집중하는 데 비해 여성 둘이 가면 메인 요리 하나, 짬뽕 하나, 잡채밥 하나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운데 주세요. 배달에서도 여성층이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보입니다. 이어서 양식은 20대 때 주로 소비하다가 60대 이상이 되면 다시 찾게 되고 한식, 수산물, 면 요리, 떡, 한과 같은 업종은 50대부터 늘어나고 제과류나 쌀국수 같은 업종은 30대에 한번 나타났다가 50대 후반부터 다시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인 비중이 높은 업종 순으로 5개씩 선정해 봤더니 그 연령대에 선호하는 업종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앞서 1인 가구의 성분이 중요하다고 한 게 이런 건데요.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고객층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에 따라 적합한 업종이 완전 다르죠. 심지어 20대 초반이냐 후반이냐에 따라서도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여성이 선호하는 마라탕이 20대 후반에 가면 잘 안 보이는 거죠. 신촌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고객층이 20대 초반 여성이었으니까 분식과 중식, 구체적으로는 떡볶이와 마라탕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전조사 없이 창업을 하고 전혀 성격이 안 맞는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고객과 아이템 궁합은 알았는데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경쟁자들입니다. 적합도가 잘 맞는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하면 매출을 나눠 먹게 되면서 장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촌동 떡볶이 전문점으로 상권 분석 시스템을 돌려봤습니다. 신촌은 대학가와 역세권 성격이 있고 주거인구 2만 명 정도의 가구는 1만 3천 세대 정도 있고 그 중에 아파트 아닌 주택이 대부분이고 어떤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는 몇 명인지까지 바로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경쟁점 수가 13개 있는데 이게 전체 업종 중의 비율이 0.9%라서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숫자가 높다, 즉 많이 몰려 있다는 것까지 파악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점포당 월 매출인데요. 한 가게마다 매출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평균값을 제공합니다. 최근 6개월치 데이터를 보니 1,600만 원 정도 보이고 있는데 8월이 되니 떨어지고 있죠. 대학가 상권에서는 7, 8월과 1, 2월 방학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상권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어서 요일별 매출 비중을 보니 목, 금, 토 매출이 높고 저녁 시간대가 좀 더 높게 나오는데 이건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점심을 위주로 장사하는 즉석 떡볶이나 초등학교 앞 떡볶이, 배달 수요가 많은 떡볶이 전문점은 점심을 타깃으로 봐야 하고, 역시 이런 경우는 평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주말과 저녁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요즘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지도가 잘 되어 있어서 신촌 떡볶이라고만 검색해도 다 나오죠. 리뷰들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신촌 떡볶이 전문점 경쟁 현황을 보면 엽기 떡볶이, 신전 떡볶이 매장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 같고, 이어서 두끼, 청년다방, 배떡 브랜드가 위치합니다. 유자유 김치 떡볶이, 덕미가, 카오 떡볶이, 오키네 떡볶이, 걸작 떡볶이 같은 매장들도 확인되고요. 이번에는 마라탕 업종을 한번 분석해 봅니다. 마라탕이 요즘 한창 성장하는 중이냐고 한다면 그런 성장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는데요. 성장세는 꺾였지만 인지도와 고정 수요층이 생기면서 매출액이나 점포수 증가율로 보면 이제 안정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 단지나 일정한 수준의 수요층이 있는데 주변에 마라탕 전문점이 없다면 한두 개 매장이 더 늘어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촌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한두 개 매장이 줄었는데 점포당 평균 매출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장은 줄고 매출은 늘고, 이런 경우는 몇 개 상위 점포로 매출이 집중된다는 뜻인데요. 성장기라기보다는 군소 매장이 난립했다가 정리되는 시즌인 겁니다. 주변에서 가장 잘 되는 매장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을 같이 방문해 보고 먹어본 뒤에 잘 되는 매장의 품질이나 서비스와 경쟁이 될지 내 사업을 돌아보면 사업 가능성이 보입니다. 요일별로는 평일보다 금, 토요일 비중이 훨씬 높고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는 특징이 나타나죠. 그런데 밤 9시 이후는 생각보다 다들 빨리 문을 닫는 것으로 보여서 아예 밤 시간대를 공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상대로 여성이 66.6%, 20대가 47%로 고객층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지금 신촌 마라탕 전문점은 크고 작은 매장들이 난립하는 춘추전국 시대인데 점차 집중되는 매장은 더 잘 되고 영세한 매장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니 매장 운영 여부와 창업 같은 중요한 결정은 꼭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같은 메뉴를 파는 옆 점포가 경쟁이 아니라는 건데요. 배달 앱 안에서는 모두 경쟁을 합니다. 떡볶이 전문점의 경쟁이 누굴까 찾아보니 20대 여성 비율이 높은 업종 중에서는 와플, 케이크, 도너츠 같은 디저트류 업종도 보이고 샐러드, 스파게티, 닭발, 찜닭, 곱창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20대 여성이 주요 배달 음식은 안 먹느냐? 그렇지 않죠. 쓰는 돈으로 보면 치킨, 중식, 피자, 햄버거, 족발, 보쌈도 보이고 한식, 김밥, 커피도 보입니다. 더 이상 떡볶이의 경쟁은 떡볶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 무슨 음식을 파느냐에 집중해버리면 고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메뉴 유행이 지나가면 계속 떨어지는 일만 남는 거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무엇을 파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파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판매하는지라는 것은 결국 내 가게의 컨셉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고요. 컨셉이라는 건 8가지 특징을 정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왜 판매하는지, 내 성격을 정하고 경쟁자의 성격은 어떤지 알아내고 고객은 어느 쪽에 반응하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신촌동 떡볶이나 마라탕 전문점의 특징을 분석한 게 결국 이 표에 알아낸 사실들을 쓰려고 한 작업들이었거든요. 이게 상권 분석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드려야 할 얘기는 이 8가지 질문에도 시기마다 트렌드가 있다는 건데요. 내년에 가장 중요하게 오고 있는 질문이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고객이 어떤 점포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당연히 맛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내년에는 특히 그 매장의 스토리와 역사에 고객이 반응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11월 16일 식품 외식산업 전망대회 그리고 12월 12일 배민 페스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트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발표 대회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